먼저 우리 김승일 원장님의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많이 약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게 된 한국 NFT 공인인증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엔지니어예요. 프로그래머고 삼성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있다가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그다음에 연세대에서 진행하는 산학 프로젝트의 책임 개발자로서 현재 인증원을 비롯한 몇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강주 처음 왔는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어찌 보면 기술이 포함된 건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연구원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한국 NFT 공인인증원. 여기에서 한국은 다 알 거고 NFT가 뭔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공인인증원이라는 것은 뭔가를 인정해 준다라는 뜻인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에서 우리 개발팀들과 함께 열심히 인증 부분 이런 것을 유변조 되지 않고 누구나 과거부터 이력을 쭉 관리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처럼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서 지금 세계 최초 어찌 보면은 최초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등기소를 운영하는 그런 책임자로 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 모바일이나 디지털 기기로 전 세계랑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거나 거래하려고 그러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만 듣고도 사기를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인정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려면 매우 중요한 기술이 필요하죠. 바로 그러한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이 디지털 시대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공신력이 없는, 쉽게 말해서 서류 신청해주면 그냥 등기소에서 등록만 해주는 거지 실제 주인이 나타나면 재판에서 다시 뺏기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뉴스를 보면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배경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 기술들이 연구됐는데 그 중에 블록체인이나 NFT 얘기를 이제 들어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한 컴퓨터에 강아지든 반려견이든 이런 정보를 뭐 여기에 딱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뽀개져 버렸어요. 그럼 다 날아가 버리네요. 또는 이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생각이 좀 변해가지고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10억이 있었는데 공을 하나 탁 띄워버려. 그래서 100원밖에 안 돼 있어. 아침까지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100원이야. 그래서 아가씨한테 막 따졌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저희 은행하고 거래한 내역이 없어요.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신한은행 가서 따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2008년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원본을 다른 여러 컴퓨터에 원본을 복사해 놨으면 혹시 여기 뽀개졌어도 나머지가 있으니까 금방 복구가 되겠죠. 이게 블럭에 저장을 해놓자. 그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수많은 컴퓨터가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복사본이 많으니까 유변조도 안 되고 좋겠죠. 근데 전 세계 2만원 컴퓨터들을 누가 공짜로 내놓겠어요. 그걸 고민하다가 2008년에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원리를 찾았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내놓은 사람들에게 뭔 돈을 주자. 근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숫자를 찍어주자. 그럼 그 숫자를 팔아서 전기세라도 내면 할 수 있겠죠. 숫자를 영어로 비트라 그래요.
그 당시에 팔면 동전 같은 걸 코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를 팔아서 돈을 벌어라 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원래 유변조 되지 않고 과거에 기록해 놓은 거 안 없어지니까 계속 이력도 추적되고 너무 좋은 기술인데, 이 많은 컴퓨터를 공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숫자를 찍어주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은 너무 좋은 기술인데 사람들이 기술이니까 모르겠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근데 꼭 운이 없어서 올라갈 때는 사서 내려갈 때는 맨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다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증명 기술을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영원히 안 없어지고 유변조도 안 되고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변조도 할 수도 없고 너무 좋은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나온 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뭐 코인이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2021년부터 요 안에 저장하는 뭔가를 소중한 걸 저장하기 시작하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반려견이라면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정보를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전 세계에서 쭉 봐도 다 공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미술작품이든 뭐 첫사랑 반지든 귀금속이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너무 말이 길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그래서 Non-Fungible Token,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줄여서 NFT라고 해요. NFT가 뭐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줄여서 NFT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되는 건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문디 이 신랑이 오랜만에 평생 반지 하나 처음 선물했어. 내가 죽기 전에 이거라도 기록해 놓고 하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건 다 NF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주 사진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가능한 모든 것들이 그 스토리가 절절하기만 하면 비싸게도 팔려. 이 사연을 사겠다고. 이게 NFT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없이 15년 동안 블록체인 한다고 다녀도 블록체인이 뭔지를 몰라. 오늘은 좀 아셨죠? 제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저장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미 특허를 다 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대, 카이스트, 고려대, 전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데이터들 있죠. 먹고 마시고 출석,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의 빅데이터로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맡아서 지금 5년째 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이렇게 잘 저장하고 있어서 좋은데 학교 바깥의 것은 누가 저장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 선생님도 저장할 게 유언장이 있어. 이거라도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하려고 그러면 우리 강 박사 찾아가봐도 아직은 저장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 말고도. 그래서 바깥에 그림, 강아지가 있고 귀금속이 있고 스포츠 기록 있고 어떤 기록이든 우리 KNCA, 저것이 한국 NFT 공인 인증원의 약자가 KNCA예요. 그것도 외우기가 좀 어려우면 KN을 큰, CA를 카. 그래서 큰 카라고 해. 다. 이거 하면 돈 된다 해서 나중에 큰 차 하나 사라고 큰 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카.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소중한 거 있다면 이리 가져오면 저희가 다 분석해서 검증해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노드 블록체인에 저장이 딱 되죠? 그럼 전 세계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면 비싸게도 팔려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보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다 암호로 저장이 돼 있어요. 꿍끼끼끼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걸 좀 제대로 번역해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형태로 이렇게 번역해서 증명서를 발급기에서 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각 분야마다 특허를 내놨어요. 소중한 게 있으면 가지고 저장하는 거 특허 내놓고, 저장할 때
한 번 저장되면 영원히 기록되잖아요. 이제 변조 안 되고. 근데 우리 선생님 남자다라고 해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영원히 남자로 살아야 돼,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 저장할 때 제대로 검사해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하는 과정, 그것도 다 특허를 내놨고, 그 다음에 저장은 됐는데 암호로 돼 있잖아요. 그걸 번역해서 등기부 등본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한, 그것도 특허를 내놨고, 다 기술을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 해놓다 보니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회사 같은 데서 기록할 것들이 이제 저장하겠다고 오겠죠. 그래서 뭐 미술협회, 세계미술협회, 뭐 연대, YMCA, 뭐 대구시, 고양시, 뭐 과기부 다 기록물들을 저희한테 이제 맡기면서 저희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려동물도 이 기록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저장하게 되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 이 MOU 행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 컴퓨터나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 컴퓨터가 이번에도 인감증명서고 뭐고 막 일주일간 꺼져 있고 그랬었잖아요. 텔레비 없어요? 뉴스에 난리 났었는데, 이게 설령 이게 꺼지든 어찌든 전 세계의 서버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여기가 꺼져도 다시 켜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유변조가 안 되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반려동물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이 코의 지문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 소중한 것을 이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을 딱 해서 증명서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저장되면 엄마가 이제 누구다 저장됐어요. 안 없어지죠. 그 다음이면 또 계속 연결되니까 혈통관리가 되잖아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냥 뭐 이것을 한다라는 데는 많아요. 지네 컴퓨터에만 저장돼 있는 거야. 근데 신경질 난다고 컴퓨터가 부셔졌으면 이제 뭐 없어져 버려 그게. 그래서 영원히 기록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거 왜 그 저장을 하고 뭐 그래 어디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특허를 출원해서 이미 코 지문을 활용해서 이것을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한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 기술은 이제 저희 인증원에서 특허를 내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앞으로 미래 직업이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에서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장해주는 그러한 평가사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미래 직업으로 돼서 자격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NFT를 인증하고 평가하는 자격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갖고 이제 조사하고 등록해주는, 그게 이제 미래 직업으로 이미 과기부 산하로 저희가 이 자격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능력연구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을 미래 직업으로 지금 지원도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을 내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조각조각 내서 조각 판매를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 컴퓨터에서 아무리 쪼개봤자 그 컴퓨터가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눈이면 눈, 코면 코 다 사연이 달라요. 이제 전 세계가 보는 곳에 저장할 때 눈은 초롱초롱해서 비싸고 코는 수술해서 좀 싸고 모든 사연을 그때그때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의 특허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며칠 전에 뉴스에 보면 이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증권으로 발행하는 게 STO라 그래가지고 토큰 증권이 내년부터 허용이 되잖아요. 거기에 등기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다 하면 인증원이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거 하나만 알면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저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저장하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할 때 검은색을 붙여서 저장하면 일반 등기라 그래요.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냥 저장해 놓으면 전 세계가 보기에 이제 저장됐다, 위변조는 안 될 거다라는 것이 일반 등기. 근데 이 전 세계에서 보다 보니 이게 진짜 저장할 때 제대로 된 건가는 고민이잖아요. 그랬을 때 파란색이 붙어서 저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서류 검증은 끝났어요. 소유자가 누구고 뭐고 서류 접수를 받아서 저작권 확인서나 다 확인이 된 것은 저장할 때 파란색을 붙여줘요. 그럼 전 세계가 볼 때 파란색이 있으면 와, 이것은 서류 검증 끝났네 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 게 붙어서 저장된 건 뭐냐면 실제 서류만 보고는 안 되고 직접 찾아가서 주인도 만나보고 생각보다 서류보다 잘생겼네요,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체크를 해서 모든 게 증명이 되면 빨간색 라벨을 붙여줘요. 그럼 전 세계에서 거래할 때 빨간 라벨은 믿고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차별화된 등기 시스템도 다 특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소 사이트에 가보면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저걸 보고 저 사연은 어떻게 된 사연이구나, 이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저장이 되면 그것을 꺼내봐야 되잖아요. 꺼낼 때 소유자가 누구고 과거에 누구였고 누가 갖고 있었고 이게 어디다 표현해주면 좋겠냐 생각해 보니 등기부 등본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보니까 여기에 딱 꺼내서 과거 걸 쭉 말소사항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항만 딱 띄워보는 경우,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띄워보는 경우 뛸 때마다 등기 띄는 비용이 발생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강 박사님이, 부원장님이 전국에 미리 온라인 지점을 확보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대구 쪽에서 누가 등기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지역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거 등기를 떼거나 이럴 때 당연히 수수료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점점 디지털 시대가 아니까 손주 사진도 등기하고 강아지도 등기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뭐가 나오겠죠. 그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돈이 나온다 해서 수수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띄워보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띄워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인말걷기나 이런 데서 띄워볼 수도 있고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등록된 것 중에 사연도 괜찮고 가치도 있다 그러면 별도로 이것을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몰 같이. 이것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걸 전 세계가 보는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고 증명서 띄어서 이건 내가 소유자다 해서 딱 쇼핑몰에 올려놓으면 이걸 사는 분들이 있겠죠. 바로 사연이 구구절절일수록 비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 NFT 공인중개사 NFT 투자할 만한 부분을 저희가 수상을 해요. 이게 사진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마가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저랑 비슷한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YMCA도 여기에 YMCA가 120년 됐어요. 한국에 온 지. 그러니까 선교사가 처음 가져온 성경책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겠죠. 그걸 하나하나 기록물을 등록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아트 엑스포 미술 전시회 이런 데서도 이 그림이 진짜인지 전 세계가 보기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등록하는 인증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안 보이지만 여러 세계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기부금 받을 때 소중한 정보를 저장해주고 그 대가로 기부를 받으니까 이런 NGO 프로젝트도 많고, 며칠 전 신문에 이렇게 조각조각 된 게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때 등기 시스템도 저희가 특허를 취득해서 진행한다. 그래 많은 한국 작가들이나 해외 작가들도 많이 와서 등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은 15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등기로 기록해주고 증명서를 해주는 데는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영문 증명서로도 다 뽑아주니까 작가들이 아무리 자기 나라에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커지는 기업이 돼요. 여러 뭐 거기 유인물에도 보지만 이제 스포츠 기록이나 내가 평생 한번 마라톤 완주했다. 그럼 그 기록도 저장해 놓고, 유치원 때 태권도 뭐 상 받은 거 이런 거 집에 붙여놨다가 커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등록해놓고 여기 몇만 원이면 등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기록물이 쌓이겠어요. 그럼 그 기록물이 엄청나게 쌓여있으면 이게 빅데이터라 그래요. 이걸 컴퓨터가 인공지능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그런 빅데이터가 되죠. 어쨌든 오늘은 그 많은 저장할 수 있는 것 중에 반려동물을 잘 얘 특성, 애미가 누구고 얘 특징이 어떻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이것을 저희 인증원이 지원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9분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요? 마이크는 이쪽에다 두시고.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네요. 시간 넘어갈까봐.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주제 발표 들어보니까 대단하죠? 우리 여기 김승일 원장님이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이 스피치력,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정을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모두펫 라이프하고 또 반려동물 협회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해서 더욱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이 기술력이 조금 전에 강연을 들어보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까지 들어가잖아요. 반려동물들의 우리 인간의 지문과 동물의 코는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까지 들어가는데 전 세계의 남녀노소가 사용하는 모든 컨텐츠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까지.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는 아마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데 순식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정말 귀한 기술 개발을 해주고 또 귀한 발표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승일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치신 분들 내가 방금 기록해놨는데 일단 끝나고 사진 한번 찍도록 이렇게 연결해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 컨퍼런스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복지협회의 윤일선 총재님의 주제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협회의 반려동물 복지관리사 윤일선입니다. 저는 진짜로 10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밖에서 할까요? 어디가 좋은가요? 그래요? 이게 단상이 상당히 높네요. 제가 키가 작은 건가? 저는 오랫동안 그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현재는 이제 전라북도 전주 혁신도시 완주군에서 해피펫이라는 장례식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하러 이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면은 사망 진단서를 끊어드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장례 증명서죠. 그거를 이제 갖다 주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사망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벌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가 끝나고 나면은 다 이렇게 발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발급해 가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그게 뭐냐면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노견들이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등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전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어떤 이제 홍보라든가 어떤 이런 이제 이유로다가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약 277만 마리 정도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이제 반려동물이 약 한 700만 마리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40%가 안 되는 숫자만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 방법에는 두 가지가 현재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그 내장형이라 그래가지고 칩을 몸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외장형이라 그래가지고 목걸이에 걸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내장형 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이 내장형 칩을 하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 반려인들이 조금 속된 말로 이제 까탈스러워서 그러는 건지 이게 이제 염증이나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인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장형으로 많이들 합니다. 이 목걸이에다 딱 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7년간 이렇게 집계를 내놓은 비율을 보더라도 약 50% 이상이 전부 다 목걸이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목걸이형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훼손이나 이제 분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견이나 유실이 됐을 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내다 버리는 일이 생겨요. 뭐 병이 들었다든가 또는 이제 관리하기가 귀찮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는 내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얘를 못 데려가.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못 데려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럼 얘를 내다 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목걸이로 돼 있으면 목걸이를 떼서 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그럼 목걸이처럼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이 강아지를 이제 본의 아니게 스토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강아지가 너무 이뻐. 주인한테 돌려주기에는 아까워. 그럼 어쩔 것 같아요? 목걸이만 떼버려. 그러고 내가 키우는 거야. 왜? 그럼 내 거지. 왜? 얘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어떤 그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금방 뭐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비문 등록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또 무조건 이렇게 버렸을 때. 이 통계에 보면은 해마다 반려동물이 약 13만 마리 정도가 유기가 된다고 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점으로 이 비문 등록 이게 대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아직 이거를 크게 사용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 기술력. 저희 나라는 어떤 AI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NFT 인증원 여기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시면은 과태료 차량을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카메라로 쭉 비치면서 차량을 보면은 얘가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면은 바로 번호판을 영치해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비문 등록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이가 혼자 예를 들어서 돌아다녀.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얼굴, 코를 탁 찍으면은 얘가 네 집 자식인지 집이 어딘지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쉽게 주인도 찾아주고 또 함부로 얘를 버리지를 않을 것 같아. 너무도 좋은 것 같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비문 등록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인증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안정해요. 오래전부터 저희 협회에서 MOU를 해서 같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가 좀 이제 허물어진다든가 기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얼굴이 조금 변형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NFT 인증원에서 한 거는 코를 비롯해서 얼굴 전체, 그 다음에 옆면, 측면 전체를 다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도가 거의 99%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NFT 인증원하고 MOU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등록이 원천적으로 돼야만이 보험, 그리고 의료 체계, 동물병원에서도 의료보험 체계라든가 어떤 가격 표준화를 하고 싶어도 이 등록된 아이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 거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푸들이라는 강아지를 5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만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그런데 5마리가 다 비슷비슷해. 그럼 얘가 감기 걸리면은 얘 한번 치료하고, 얘가 골절이 생기면은 얘도 한번 치료하고, 한 마리만 가입을 하면은 5마리가 동시에 이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비문 등록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버리면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가 반려동물 보험이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률이 1%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한 0.2%, 0.8%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표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표준화가 안 돼. 더더군다나 동물병원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의료보험, 반려견 의료보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FT 공증원하고 인증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이 많은 반려동물이 바로바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0% 등록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반려동물 복지협회 윤일선 우리 총재님께서 정말 이 업종에서 또 가장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연구를 하고 또 만들어 와서 오셨던 분인데, 제가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곳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실효성이 없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이 연간 한 13만 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있어요. 근데 이 유기견이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등록 시스템을 해라. 그래서 칩을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칩을 다 안 넣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목걸이에다 넣어서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 목걸이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문이라는 게 나왔는데, 비문을 저희 그 한국 NFT 공인인증원만 한 게 아니라 먼저 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70%에서 8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김승희 원장님께서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다가 공인인증원으로 이 접목이 되게 되면 폭발적인 누구나 다 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다 보니까 우리 여기 윤일선 총장님께서 저를 만나서 하는 대화를 나눴는데, 야 이거 답이 있다, 같이 갑시다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윤일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의 그 주제 발표를 하셨던 분들 앉아주시고, 또 토론자 두 분도 올라가 주시고요. 먼저 이제 여기 주제 토론 하셨던 분들은 잠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제 먼저 이렇게 토론자로서 먼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좀 토론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이 혹시 필요하다면은 우리 김승희 원장과 윤일선 우리 여기 발표자들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 두 분의 발제가 끝나고 답변 나오고 나면 우리 여기 청중들 중에서도 한 두세 분 정도만 먼저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철 우리 토론자님께서 발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펫 라이프 총괄 본부장 맡고 있는 김정철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연을 듣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반려동물은 얼굴로 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리를 키우면 3마리만 보험에 가입을 시킨 후에 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이런 모럴 해저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때문에 미리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또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펫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는 펫 보험 가입률이 40% 정도, 그리고 영국 같은 데도 25%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임일선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펫 보험 가입률은 그야말로 1% 미만, 한 0.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펫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또 동물병원에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이 비싼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반려동물 유기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방금 우리 한국 NFT 공인인증원에 바로 이런 반려동물 생체 인식 기술로 동물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아마 이 보험료 이중 청구가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험료도 저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문 등록 펫 보험을 모두 펫 우리 라이프에서 보험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상품 개발에 할 같이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방금 토론자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부연 설명하실 만한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윤일선 발표자 총재님. 예. 저희 나라에 원래 이제 등록제가 시행된 게 2014년도예요. 2014년도인데 초창기에는 물론 이제 칩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목걸이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칩을 하게 되면은 동물병원에 가서 한다든지 관공서를 직접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애로사항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칩을 삽입하려면은 그런 어떤 그 단말기라 그러죠. 그런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염증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뭐 이런 알러지 증세 때문에 또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목걸이는 꼭 관공서나 어디 그 동물병원을 안 가더라도 관련 이제 단체라든가 협회, 그 다음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무슨 펫마트라든가 쉽게 접근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마저도 이제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 비문 등록이 법제화가 된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반려인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아이를 찍으면 돼요. 앱을 깔아가지고 얼굴을 찍고 코를 찍고 그 다음에 옆면, 뒷면, 앞면 다 찍고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저장을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입양을 받았던 분양을 받았던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가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이 등록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등록률은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약 40% 미만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에게 또 입양을 해줬어. 또는 내가 본의 아니게 뭐 분양이나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을.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또 법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새로 등록을 안 하면은 벌금 40만 원.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새로 가져가신 분이 등록을 안 했는데 이 아이를 버리거나 없어졌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주인이 뜨는 게 아니고 옛날 주인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주인한테 연락을 한다고. 이 아이가 돌아다니는데 당신이 버렸느냐? 안 그러면 집을 나왔느냐? 근데 이분은 이미 주인이 아닌 거야. 뭐냐? 저는 그때 누구에게 팔았어요. 누구에게 분양을 했었어요. 입양을 해줬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줬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분을 몰라. 저장을 안 해놨어. 그리고 저장을 해놨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유기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제화에도 이 모순인 게 뭐냐면 이거를 전 주인도 뭔가 의무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전 주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만 벌과금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함부로 이게 버리거나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자체를 양쪽에서 이제 물게 해야 이런 일들이 이제 근절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경은 우리 토론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경은입니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한국 NFT 공인인증원 김승일 원장님과 반려동물 복지협회 윤일성 총대님의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두 분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빛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에 보면은 내외장 마이크로칩 대신에 지금 비문은 휴대폰 사진만으로도 반려동물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문 인식을 통한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법안 및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지속적인 공인화가 비문이 되지 않아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인화하고 법제화, 의무화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방금 윤일선 총재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비문을 통한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법안 및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럼 우리 오경은 토론자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이용빈 국회의원님, 정무창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 듣고 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요. 우리 김승일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무화, 법제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꼭 비단 반려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두 가지의 법적으로 권유되고 있잖아요. 진행된 칩을 박는다든지 목걸이를 한다든지. 사실 저희 인중원에서도 이 반려견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칩을 박는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 인중원의 어플에서 보면 강아지에 갖다 대면 NFC 칩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거라면 바로 전 세계 노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강아지 등록돼 있다라고 칩으로도 인식이 되고요. 두 번째 목걸이인데 목걸이는 사실 지금 방식으로는 인식이 안 돼서 저희 등기소에 들어가 보면 매 물건 등록될 때마다 QR 코드가 전 세계에 등록이 됩니다. 한 물건당. 그래서 목걸이에 QR 코드가 고유의 QR 코드가 삽입이 돼서 그 부분을 갖다 대면 전 세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목걸이도 만약 법이 빨리 개정이 안 된다면 이 목걸이도 독자적으로 QR코드가 삽입된 형태로 이 협회에서 보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을 써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놓은 것은 뭐냐면 코 지문을 활용한 부분을 이게 등록이 됐을 때 공신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협회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공인될 수 있는 곳에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술에 대한 특허입니다. 세 번째, 꼭 코 지문이 아니더라도 홍채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도 저희가 연구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형태의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법제화가 됐을 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력을 몇 가지 이미 다 인증원에서 갖춰놨다. 그래서 칩도 인식이 가능하고 목걸이도 QR코드로 인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문을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비문 또는 홍채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기술력이 이제 뒷받침되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총재님 말씀하셨듯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적인 공인된 뭔가가 있어야 모든 것이 되겠죠. 그래서 법제화,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활용, 이 세 가지가 잘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굉장히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되고 많은 시장에 비전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보충다. 방금 김승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더 추가하자면 이 우리가 비단 우리 반려동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NFT 등기소는 지금 우리가 전세 사기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세 부분을 여기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다 해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지금 이제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아직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부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야 이것은 개인이 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제화되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빠른 시간에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혹시 우리 여기 시민들 중에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한 두세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뒤에 마이크 한 번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거기 위에 마이크 있죠? 없나요? 네, 하나 드리세요. 어느 분이죠? 네, 가장 켜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윤희선 총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반려동물 펫보험 모집인 그 교육이랄지 아니면 그 모집 요강이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보험은 저희가 이제 많은 보험회사들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앞전에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보험에 가입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려동물은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등록이 설령돼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 2마리, 3마리가 푸들인데 애들 시추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가입 시부터 이거를 정확하게 가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가 출동을 원래는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집에. 그래서 그 아이를 전체적으로 찍어야 돼요. 현재 비문 등록은 안 돼 있지만은 안면도 찍고 옆면도 찍고 또 어떤 그 생체 유전자까지 이런 것까지도 확실하게 저장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치료를 받는다거나 사망을 한다거나 했을 때 보험금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보험회사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들이 마음대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영업하기가 힘든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현장에 나갈 설계사가 없어요. 거의가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광고에 의해서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혹시 여기 동물복지관리사분들이 계십니까? 예.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예. 이분들이 일선에 나서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되면은 우리 복지관리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아이들을 찍어서 비문 등록을 하게 되면은 비문 등록도 해주고 설령 비문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아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을 해서 보험회사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가입은 설계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손해보험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연결을 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보험 가입이나 그 손해보험 그 모집인 시험 예, 그렇죠. 모집인 등록을 해 놓으셔야.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오래전부터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리사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오더가 들어오면은 광주에 만약에 반려견이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 계신 동물복지관리사분이 직접 출동을 하셔가지고 뭐 비문 등록을 해준다든지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캡처를 해서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 가입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아이에 대한 비문 등록을 대신 대행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설계사 자격이 있으면은 2가지를 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질문 아까 손 드신 분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손. 여기 앞에 네네. 저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고양이는 안 됩니까? 되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비문 등록은 법제화가 끝나야 되는 거죠? 관계없이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어플을 활용해서 저희 인증원 어플을 활용하면 여기에 칩 인식, 그다음에 목걸이 인식, 그다음에 비문 인식 이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컴퓨터 한 대에 저장해 놨다가 협회의 한 곳에 저장해 놨다가 과연 그 부분이 밤새도록 거짓말로 조작을 했는지 보험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인정할 만하게 객관적인 블록체인에 저장해 놓으면
이렇게 목걸이를 인식했던 칩을 인식했던 비문을 인식했던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든 어떤 활용하는 곳에서 인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협회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많다 보니 공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 중에 반려동물로서는 우리 이 협회 오늘 여기가 최초고 계속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보험을 애기 좀 지금 6년째 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나이를 또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강아지 나이.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강아지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주체가 내 보험을 상대방이 이렇게 못하듯이 일개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약간 헷갈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동물복지관리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폐상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상조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돼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인데요. 이 폐보험은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이건 좀 전문 분야거든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 폐보험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험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죠. 손보에서 취급을 하는데 가장 어떤 그 앞서 나가는 회사가 바로 메리츠 같은 회사, 메리츠화재. 그다음에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폐보험 시장을 활성화해라 이런 방안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KB, 뭐 그다음에 DB 이런 손보에서 폐보험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우리가 10월달에 대구 엑스코라고 거기서 애견 박람회를 했는데 하루에 뭐 1000여 건이 넘게 팔릴 정도로 이제 블루오션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보험 가입률이 스웨덴이 한 40% 정도 그리고 영국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동물복지관리사 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동시에 이 폐보험 쪽을 하고 싶다면 손보사 협회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이게 왜 맞물려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아까 같은 전에는 강아지가 도대체 한 마리 가입해놓고 속된 말로 이놈처럼 데려가도 모르는 거예요. 동물병원 원장님은 그쵸? 이놈인지 저놈이 저놈인지 아까 비문을 통해서 정확히 등록이 된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면 덩달아 보험도 폐보험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거고 제가 강 박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네, 중요한 네, 네. 이 얘기를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아까 보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생명보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해보험은 너무 많은 걸 취급을 하다 보니까 손해보험이라기보다 이 애견의 생명에 관한 걸 다루는 건데 사실 생명보험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고 아까 입법화 말씀을 하셨지만 이 펫보험은 사실은 독립적인 보험회사가 뭐 대기업이 하든 일반 뭐 민간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 상품판 회사가 하든 독립적인 영역인데 그게 법제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야 국회의원 할 때 독립적인 보험회사가 생겨야 된다고 봐요. 보험 설계사분들을 제가 뭐 폄훼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판매 목적이지 전문성이 없거든요. 동물보호 그 자격증 있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서울지역회 중지역장이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다리를 놓은 사람인데 그 모두펫 라이프에서 모두 함께 본부나 이런 데서 지역회에서 과연 이거를 나중에 손해보험과 같이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하든지 이분들을 나이 많으신 분들을 영업을 독립적으로 일반 보험회사처럼 막 달달 볶지 않고
내 자녀나 손자가 애완견을 기르니까 우리 거는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뭐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하는 게 굉장히 복지협회하고 그게 같이 별도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 보험을 법제화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비문 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칩이라든지 목걸이가 나와 있는 부분을 비문을 통해서 등록하는 것을 법제화시키자라는 것이지 이제 보험 영역은 개인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실은 이제 뭐 크게 거론되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법제화 부분은 그런 비문 등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화를 말씀드린 거고 보험 부분은 개인 그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왜 생명보험에서 안 하냐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게요. 생명보험은 사실 우리가 사망 시에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로 하고 시간 관계상 5분 안 되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비문이 등록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게 법제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간 협회가 됐든지 민간 단체가 됐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비문 등록을 해놔놓으면은 유기견이 발생되거나 유실이 될 경우에도 저희 NFT 인증원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아이들을 뭐 구조를 한다든지 주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방침이기 때문에 법제화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우리 김승희 원장님께서 오늘 여기 강연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머스하게 우리를 정말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쉽게 저희들에게 그 NF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이 뭐 등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셨는데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 NFT 공인인증원에서 하는 것들이 첨단 4차 산업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같이 상하 협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 가능한 모든 부분을 앞으로 기술 특허를 다 내서 지적재산권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개발이 돼 있으니까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도록 기술을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완견 또는 애완동물, 반려견 뭐 이런 쪽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많은 우리 1,500만 명 정도 되나요? 반려견 인구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보면 당연히 법제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법제화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칩을 받거나 목걸이만 사용했던 방식에서 이런 비문을 추가하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제 각각 우리 반려견들을 구별할 수도 있고 반려동물들 그러면 아까 말씀 계속 해주신 보험이나 기타 부가적인 사업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기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앞으로 좀 더 기술 개발이 현장에 맞게끔 무신력 있게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토론자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애견에 반려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제가 요약을 잘 했습니다. 한국 NFT 공인인증원이 뭐 하는 곳이고
또 인증원에 지정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내놨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가면요, 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NFT 관련 외에 개인적인 사적인 뭐 사랑한다든지 이런 전화를 하지 마시고 관련된 전화는 제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오늘 그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